유동규 전 본부장은 돌이켜보면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우면서 정치판에 들어섰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되고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언급했죠. 이재명 지사와는 그런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개인적 친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예전부터 알고 오던 사이도 아니고 그때 만났지만 어떤 호응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서로 일을 한 거고. 그런데 일부 보도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보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법원에 2010년도에 응원차 공사 직원들을 대동한 데 찾았다. 이건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민주당 당원 가입 권유를 의혹 그리고 우리 사장님 부르면서 뭔가 밑에 직원들을 좀 이재명 지사에 그 독려하는 듯한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측근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닌 것이 있는데 하기도 한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몇 년 전에 이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들로 이제 거명을 할 때 정진상 지금 비서실 부실장과 또 유동규 본부장을 같이 거론을 합니다. 이런 기사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19년도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할 때 중국 관광객 1000명을 유치를 해서 굉장히 투톱이 큰일을 했다라는 기사를 아마 그때 뭐 경제신문이 쓴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통하는 유동규 사장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또 유동규 사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이재명 지사는요. 자신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가 아닐 때 소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조금 자기가 이 생각이 다르거나 자기 사실관계가 다르면 소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측근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저는 한 번이라도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자신의 트위터에 그 기사를 같이 첨부해서 올렸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면 아니 그 기사의 복심이자 측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본인이 트위터에다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근은 이제 와서 아니고 2만 명, 3만 명 직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럼 그동안 수많은 언론들이 측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정정 보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소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뭐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 측근이라는 게 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벌써 12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 행보를. 그런 사람을 측근이 아니다. 더군다나 유동규 본부장은 재임 시절에 많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 활동을 도왔어요. 근데 그걸 측근이라 아니라 그러면 세상에 측근은 없습니다. 김정혁 국장. 근데 일부 보도를 제 조선일보 보도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복수의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당원 가입 압박을 좀 받았던 모양이에요. 우리 사장님 선거에 나가는데 당원 가입을 좀 해야 하지 않겠냐. 부서별로 입당원서 몇 장씩 해오라. 뭐 물론 이것도 유동규 전 본부장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두고도 또 측근이냐 아니냐 말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측근이냐 아니냐를 무슨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바람이 안 보이는데 나뭇가지가 막 흔들려요. 바람이 안 보이니까 바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야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했다는 근거를 대봐라고 얘기하면서 주장을 한다면 물론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서 저는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요. 예. 지난번에 진중권 전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것을 제2의 조국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조국 사태 때도 그 컴퓨터 압수수색을 하러 가기 전에 그걸 빼돌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것이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 보존이었다. 이런 식의 궤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도 너무나 많은 궤변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 궤변의 그 주 발화자가 저는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당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그걸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유동규는 직원의 한 명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노벨이 화약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9.11 알카에다 테러에 책임을 져야 되느냐 대통령이 한전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결국은 어록으로 남아서 예.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조국 사태 때 나왔던 그 말들과 유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 지사, 이 후보 본인에게 모두가 다 돌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도항 의원님. 근데 이 부분도 있어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체포 직전에 이재명 지사 측에 직접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억 원 관련해서 본인이 실제 받은 적이 없다 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소명도 상당히 이례적인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요. 이재명 후보 측과 저런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았었구나라고 하는 내용, 그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야당에서 주장을 하지만 그러한 실제 내면적인 연결고리는 없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단군 이래 최대의 추적 사업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공격하시는데 예. 저는 이게 이 민간 개발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그냥 민간 개발로 더 많은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것들을 절반 정도를 그나마 이 성남 시민들에게 오히려 끌고 와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막았다는 측면에서의 이 역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업자 독식 민간 개발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적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하. 이 사건이요, 저는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보진 않고요. 향후에 우리가 정말 땅 개발, 부동산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민간에게 가는 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모든 민간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민간이 다 이득을 그렇게 다 독시해 가져갑니까? 근데 이렇게 아니, 왜 여기서만 이렇게 부정부패로 벌어졌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역으로 아니, 이상하게 그러면-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최고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처음에 그렇게 가져갈 걸 생각했다면 사업을 하지를 말아야죠. 아니 근데 근데 이건 왜 사업을 합니까? 그때 당시에 예. 성남시 의회 자체가 국민의힘이 다수였지 않습니까? 예. 아니 국민의힘이 다수건 나가보려고- 아니건 간에 예, 그랬던 거죠. 예. 2015년에 사업을 할 때는 민주당이 다수였습니다. 예. 제가 좀 일부러라도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말씀하시기에 놔뒀는데 이제는 제가 좀 간섭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하면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취사 선택할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대선 경쟁 상대인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야권에서는 대장동 의혹으로 연일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대장동 대선이 됩니다. 1, 2주 한두 달 안에 날 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수사가 굉장히 난삽하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건 최순실급의 수사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리자로서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되겠죠. 윤 전 총장은 형사 책임 얘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고 이낙연 캠프의 신경민 전 의원은 대장동 대선이 될 것이고 최소한급이다. 제일 센 발언은 사실 이낙연 캠프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수사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뭐 유동규 씨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김만배 씨라든지 또 남욱 변호사라든지 뭐 등등 이제 등장할 인물들이 꽤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 검찰이 신병 확보 차원에서 유동규 씨를 한 이유는 결국 정영학 회계사라는 분이 이 증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녹취록이나 사진이나 증거가 있는데 검찰이 이거를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은폐할 그런 이 상황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한 것인데 뭐 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를 들어 유동규 씨가 혼자서 이 많은 돈을 다 관리하고 이 다 빼돌리고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결국 그렇다면 이 돈이 과연 그러면 이재명 지사 측에 누구와 또 관련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 지금 이제 이 배임 혐의잖아요. 이 배임 혐의라는 게 결국은 지금 이재명 지사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내가 설계를 했고 유동규 씨는 이걸 실천하는 실무자를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법논리상 따져보면 그렇다면 이 설계자, 총책임자 예를 들어서 모든 건물을 설계할 때 설계자가 마지막 사인을 합니다. 다 설계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제 와서는 그쪽 거는 내가 몰랐다. 이쪽 건물의 설계는 내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나 등등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이 사건에 이제 첫 발을 딛기 때문에 저는 아마 사건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건 수사가 급박하고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뭐 본인의 또 희망 사항이기도 하겠죠. 예. 근데 사실 저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잘 못 믿겠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FIU에서 자료를 이미 4월 달에 넘겼는데도 경찰은 그것을 5개월 이상 문기적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여론의 질타를 받고 나서야 뭐 수사를 시작하는, 제가 보기엔 신용 같은 걸 했고,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좀 불길한 예감 같긴 하지만 저거 그냥 일단 빨리 구속시킨 다음에 유동규를 빨리 구속시킨 다음에 시간을 질질 끌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수사가 끝나야 뭐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면 야, 이 수사 진행 중인데 특검할 수 없잖아. 수사 끝나는 거 봐야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유동규가 밖에서 계속 떠들어대든가 혹은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협박을 하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신병을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저것을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저게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뭐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면 이거 대선이 계속 시작하기 때문에 이 대선에 정치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사는 나중에 대선 끝난 다음에 하겠다라든가 진행시키겠다든가, 또 사람들이 대선 전국으로 휩쓸려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가 돼요. 예. 개인적인 추론도 섞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론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11개 지역 순회 경선 가운데 인천까지 어제 9곳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서로는 굳건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지사의 어제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이재명 죽지 않습니다. 때릴수록 저는 단단해집니다. 파면 팔수록 부패 정치 세력의 민낯만 드러날 겁니다. 대장동 사태가 저의 청렴함과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토건 세력, 우리 사회 기득권, 부패 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재명 지사가 압승을 거뒀단 말이죠. 누적 득표율 54, 이낙연 34, 추미애 9, 이 순인데요. 당 내에 계시니까 이동학 의원님. 그리고 사실 어느 캠프에도 소속돼 있지 않으시잖아요. 예,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대장동 특혜 의혹이 엄청나게 불거졌는데도 별로 타격이 없다. 이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가치 판단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경선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좀 민감하고요. 예. 상대방에서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건 뭔가 센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반증하기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가치 판단을 살짝 얹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예. 그런데 지도부의 입장에서 제가 발언을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 예. 민감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저는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는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후보가 정해지면요, 뭐. 예, 알겠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그러면 다른 캠프에서 봤을 때는 왜 이재명 대세론이 민주당 내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세요? 민주당은 지금 이제 당원들하고 선거인단이잖아요. 예. 이제 당원과 선거인단은 지금까지 이제 여론 지지율이 높았던 되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이재명 지사랑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더 지지층이 결집하고, 사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뭐 열성적으로 투표에 참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말하는 게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걸리는 지지자들도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은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판결과 관련해서 사후 수뢰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지금 이제 현직 법조인이나 전직 법조인들이 변호사법 위반 아니면 사후 수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러는데, 만약에 사후 수뢰와 관련되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사실 다시 재심 사유가 되거든요. 예. 그럼 피선거권이 없어질 정도의 불안한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선에 가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도 전혀 영향이 없을지,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런 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 별 타격 없이 어제 인천 지역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 관련해서 처음으로 유감 표명을 한 이 지사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 본격적인 핵심 인물들의 증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